사랑받기 위해 거짓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거짓을 무너뜨리려는 집요한 손길. 그들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밤은 깊었지만 정원의 집 안은 싸늘했다. 단단히 닫힌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조차 긴장된 공기를 식히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세훈에게 받은 반지가 아직도 놓여 있었다. 반짝이는 보석빛은 아름다웠지만 정원에게 그것은 오히려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고요는 깨졌다. 공난숙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섭고 발걸음은 단호했다.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네가 누군지 내가 다 안다. 난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뻗어나왔다. 정원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곧 입술을 깨물며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회장님, 무슨 말씀인지. 차정원. 살인마 차기범의 딸.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송두리째 갈라버렸다. 정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두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이름. 그녀가 세상 그 누구보다 감추고 싶었던 낙인이 지금 이 순간 난숙의 입에서 폭로처럼 터져나왔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정원은 목소리를 떨며 반박했지만 난숙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억울? 웃기지 마. 내 아버지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주하늘의 아버지야. 네가 감히 우리 곁에서, 우리 가문 옆에서 주영채 행세를 해? 정원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차갑게, 그러나 어딘가 애틋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피 묻은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주영채라는 이름이 아니면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난숙은 더 거세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당장 건양가로 가자. 다 밝히자. 네가 누군지, 어떤 피를 이어받았는지 다들 알게 할 거야. 정원은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며 눈물을 쏟았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잠시라도 주영채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차정원으로는 아무도 날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영채로 살면 모두가 날 바라봐줬어요. 세상은 나한테 처음으로 친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난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을 택했다고? 그 거짓으로 세훈이까지 속이고 우리 모두를 기만했다고? 정원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난숙을 똑바로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단단해졌다. 영채는 찾으셨어요? 제가 누구인지 따지기 전에 정말 영채는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난숙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정원의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정원은 눈물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영채가 없는 이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영채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영채예요. 방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난숙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정원의 그 단호한 눈빛이 그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난숙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정원은 두 손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이제 차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삶이 끝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요. 난숙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정원의 눈물, 난숙의 분노. 두 여인의 감정이 부딪히는 가운데 건양가로 끌려갈 듯한 위태로운 긴장이 계속 이어졌다. 정원의 얼굴은 무너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버티려는 절박한 눈빛. 그 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정체가 들통날 공포가 동시에 뒤엉켜 있었다. 정원은 여전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조금 전 공난숙과의 대립이 남긴 여우는 그녀의 몸을 휘감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뺨이 얼얼했고 눈물 자국은 마르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 만큼 초라해 보였다. 나는 주영채다라고 외치며 버텼던 순간의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짓눌린 심장뿐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만으로도 정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영채 씨,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정원의 눈시울을 다시 붉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붙잡아주는 사람은 세훈뿐이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정원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세훈은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곧장 집 앞으로 달려왔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세훈은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정원이 문을 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뜨겁고 단단한 품이 온몸을 감쌌다. 정원은 그 순간 버티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세훈 씨, 말하지 마요. 그냥 내가 옆에 있을게. 세훈의 말은 잔잔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정원의 떨림을 느끼며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정원은 그 품 안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듯했다. 마치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드는 따뜻함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정원은 눈을 피했지만 세훈은 끝까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가 주영채든 아니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너라는 사람이 필요해. 그 한마디는 정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세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심이었다. 거짓과 진실, 이름과 신분을 넘어 그저 사람으로서의 그녀를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 정원의 호흡이 가빠졌다. 행복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주영채가 아니고 세훈의 사랑은 거짓된 가면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의 따뜻한 말은 너무도 달콤했다. 세훈 씨. 정원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내가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세훈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는 영채라는 이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니까. 너라는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까. 정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그 눈물은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세훈은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나한테 다 얘기해줘. 어떤 과거든 어떤 상처든 난 받아들일 수 있어. 정원은 순간적으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자신이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는 것, 아버지가 살인자의 낙인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고마워요. 정원은 그 말만을 간신히 내뱉었다. 세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내가 있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놓지 않아. 정원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세훈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진심을 내어주는데 자신은 그에게 거짓으로 답하고 있었다. 그의 맹세는 그녀를 더 행복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파멸로 몰아넣었다. 시간이 흘러 세훈이 돌아간 후 정원은 홀로 남았다. 거실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반지가 다시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반지를 꼭 쥐며 중얼거렸다. 세훈 씨, 당신은 모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거짓 위에 서 있는지.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주니까 나는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애절했지만 동시에 집착에 가까운 광기를 담고 있었다. 세훈의 사랑은 정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신호였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주하늘의 마음은 그 어떤 빛도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창문을 열어 젖힌 그의 방 안에는 찬 공기가 가득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뜨거운 혼란으로 타올랐다. 그는 아까 정원의 집 앞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세훈이 그 집을 나설 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감과 기쁨이 서려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세훈이 정원에게 더 깊이 다가갔고 정원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하늘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안 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 며칠 전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고백이 떠올랐다. 가난한데 제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난 삶 전체가 담긴 절규였다. 하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도 안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늘 차선으로만 살아가야 했던 고통을. 그래서일까? 정원의 말이 그토록 자신을 흔들어 놓은 것은. 차정원 씨. 하늘은 혼잣말처럼 이름을 불렀다. 입술 끝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올 때마다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는 이미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주영체로 살아가겠다고, 그 거짓된 삶을 끝내 버리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단단히 매달리고 있었다. 그것이 파멸을 불러온다는 걸 하늘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정원이 세훈과 함께 웃는 모습, 불안에 떨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누구보다 강인하게 나는 주영체다라고 버티는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늘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연민일 뿐이야. 동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하늘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 점점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늘은 창문을 닫고 방 안을 서성였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을 그었다. 정원은 이미 세훈과 얽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거짓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얼마 전 정원이 울먹이며 내뱉었던 또 다른 고백이 떠올랐다. 차라리 영채가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늘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 담긴 절망을 이해했다. 정원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있었고 그 끝이 파멸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정원 씨,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이루지 못할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하늘은 병원 근처에서 세훈과 정원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정원은 잠시나마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늘의 눈빛은 복잡했다. 질투와 안도,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교차했다. 그는 결국 시선을 돌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건 내 감정일 뿐이야. 그녀를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돼. 그러나 그의 뒷모습에는 미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늘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오래 망설였다. 정원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끝내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대신 휴대폰 화면 속 주영채의 번호를 꾹 눌렀다. 그는 문자를 짧게 보냈다. 정원이 계속 너인 척해도 괜찮아? 그렇다면 내가 도울 테니.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 하늘은 알았다. 자신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던 하늘은 스스로를 단속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듯했다. 그의 마음은 정원을 향해 깊이 기울고 있었다. 고요한 밤, 건양가의 긴 복도에는 은은한 조명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적을 깨는 것은 정원과 세훈, 하늘의 갈등이 아니라 저택 안에 스며든 오래된 그림자의 숨결이었다. 진태석은 혼자 난 화분 앞에 앉아 있었다. 화려하게 핀 난초는 그의 손길 아래 차분히 흔들렸고 닦아내는 손끝은 유난히 섬세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번지고 있었다. 억누른 듯한 미소, 그러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스쳐갔다. 나는 거짓을 싫어하지. 아무리 가려도 결국 향기로 드러나거든. 그의 낮은 중얼거림은 독백 같았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들렸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두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혜라와 윤비서였다. 두 사람은 방으로 향하면서도 긴 대화를 이어갔다. 윤비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난 아직 믿기지가 않아. 수아가 그렇게 떠났다는 걸? 헤라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고 복도까지 번져 나왔다. 회장님, 이제 그만 마음 추스르셔야죠. 수아 양은 분명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윤비서는 진심으로 위로하려 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감춰진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헤라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일까? 수아가 떠난 게 정말 확실할까? 윤비서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가족이 그랬다면 맞지 않을까요? 헤라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다. 혹시 수아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으로 뒤덮였다. 복도 모퉁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진태석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난초 잎을 닦던 손을 멈추고 마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을 맛보듯 묘한 미소를 지었다. 헤라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난 믿고 싶어. 내 딸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고. 내가 이렇게 숨 쉬는 동안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의 떨리는 고백은 복도를 가득 울렸다. 하지만 윤비서의 표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순간 진태석은 혼잣말처럼 낮게 흘렸다.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았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섬뜩한 기운은 차갑게 뻗어나왔다. 마치 과거 한혜라의 친딸 문제에 그가 직접 개입했다는 듯한 암시였다. 그가 난초 잎을 닦던 손길이 갑자기 멈추더니 살짝 힘이 들어가며 잎이 찢어져 버렸다. 그 순간 난초 향은 더욱 짙게 퍼져나왔다. 마치 숨겨진 진실이 곧 터져나올 것 같은 불길한 신호처럼. 헤라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갔고 윤비서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진태석은 홀로 남아 난초 앞에서 길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지. 다만 누가 먼저 잡아채느냐가 문제일 뿐.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그 순간 직감할 수 있었다. 과거의 비밀, 한혜라의 딸, 그리고 지금 정원이 꾸며내고 있는 거짓이 서로 맞물려 곧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밤은 깊었지만 정원의 집은 불빛 하나 꺼지지 않았다. 공난숙은 이미 몇 차례나 이 집을 드나들며 정원을 몰아세웠다. 그날 선 추궁과 위협은 이제 집안 공기마저 싸늘하게 얼려버린 듯했다. 난숙은 거실에 서서 정원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내 정체 이제 모두에게 말할 거야. 세훈이든 건양가든 다 알게 하겠어. 정원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였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오히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은 더 이상 연기나 변명이 아니었다. 집착에 가까운 절규였다. 정원은 이미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있었다. 그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줄 같은 것이었다. 난숙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아직도? 네가 감히 우리 영체 흉내를 내며 이 집안까지 더럽히려 들어. 정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버텼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주영채예요. 영채가 돌아오기 전까진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해요. 그 순간 방 안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주하늘이었다. 그는 난숙과 정원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하세요. 이대로 가면 모두 무너집니다. 난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하늘은 차갑게 응수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몰아붙이면 결국 회장님 뜻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정원은 하늘의 말에 눈길을 돌렸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호하고 냉정했다. 차정원 씨, 당신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해요. 그러나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 어린 얼굴 위에 비친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아니에요. 안 들킬게요. 들키더라도 저 혼자 벌인 일이라고 할게요. 이미 시작해버렸는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하늘은 숨을 삼켰다. 그 절망적인 고백 속에 담긴 외로움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집착이었다. 그 집착이 결국 당신을 삼킬 겁니다. 하늘은 낮게 말했다. 난숙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곧 네가 선택한 대가를 보게 될 거다. 그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쾅 닫힌 문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다. 정원은 남겨진 채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화장이 번지고 눈물이 흐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 차정원이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차정원이 아니야.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영채로 살아야만 해.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끊어낼 수 없는 집착이 있었다. 눈물로 번진 눈동자 속에 절망과 욕망이 교차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